안녕하세요. 칼리지피직스 기초물리학 18장 직류회로입니다. 가장 간단한 직류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에 전류를 흘려보내려면 기전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전력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2절과 3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 요소인 저항에 대해서 저항기의 직렬, 병렬 연결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회로의 전류하고 전압에 관련된 키르요프 법칙을 소개를 하고요. 5절에서 RC 회로, 저항과 축전기가 직렬도 연결된 회로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에서는 옥내 배선하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자, 8절에 뉴런을 통한 전기 신호 전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 전기를 일으키는 이름에서 보면 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EMF,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힘, 근원을 이제 기전력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은 힘이 아니라 전이차입니다. 전이차, 에너지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이 뭐냐 그러면 회로에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정한 전이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이차를 근데 이제 꼭 일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전이차가 필요한데 전이차를 유지해주는 능력이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 전류가 흐르려면 전이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이러한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기전력이다. 자, 이게 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냐?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물컵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물을 각각 채웠는데 한쪽은 높게 물을 많이 채우고 하나는 낮게 채워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밸브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의 굵기, 그러니까 이 컵의 굵기하고는 상관없이 그 높이, 수위가 높은 높이 차이에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밸브를 열면은 이렇게 해서 물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물이 언제까지 이동하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위가 같아져 버리면은 이만큼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물의 흐름이 없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도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하가 이동을 하는데 양전하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나고 나면은 전이차가 어쩌게 생겼다가 전류가 흘렀다. 근데 나중에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해서 전이차가 없어졌다. 그럼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물이 안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물을 이동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높이 차이를 유지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다시 중간을 연결한 다음에 펌프를 달면 이게 펌프입니다. 펌프를 가동시키면 펌프를 통해서 물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밸브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물이 다시 왼쪽으로 펌프를 통해서 옮겨가면은 이 높이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높이 차이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류의 경우에도 높은 전위하고 낮은 전위,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이것을 다시 펌프질 해가지고 높은 쪽으로 전하를 이동시켜주면은 그러면 이 전이차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이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기전력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전력 자리 또는 기전력 장치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력원이 기전력 장치가 물이 흐르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전하 이제 물은 실제로 물을 옮겨주는 거지만 기전력은 전류는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하를 펌프질해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간단한 회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저항이 있고 전지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러한 전지에 기전력이 있는데 기전력에서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이 전자를 음극 쪽으로 펌프질해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옮겨주면은 음극에 전하가 모이는데 음극은 또 전하를 밀어내죠. 그래서 전하가 밀려나서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전자가 통과한 다음에 다시 양극으로 끌려가서 다시 펌프질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펌프질해 주면서
일정한 전이차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치를 기전력 장치, 기전력 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그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이죠. 실제로는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로 펌프질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기전력은 알고 봤더니 힘인 줄 알았더니 힘이 아니라 에너지구나 하는 거고요. 전이차입니다. 전이차를 유지하는 전이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전하의 한 일을 기전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전하를 밀어내서 일을 하게 운동해 준 건데 그때 단위 전하 1쿨롱이 해준 일이 바로 기전력이다 하는 거고요. 기호는 이렇게 그 기전력 2를 이제 흘려서 사용하는 것을 기호로 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럼 기전력의 단위는 바로 단위 전하의 한 일, 그러니까 이제 Q의 한 일은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 단위 전하의 한 일이니까 바로 전기 포텐셜 전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하고 같은 단위를 볼트라는 단위, 볼트 단위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력이 이제 기전력을 어떤 식으로 이런 기전력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전지, 일회용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그 성질을 이용해서 기전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 결국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제 어떤 전지가 있을 때 전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전지에는 기전력과 내부 저항과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물리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이기 때문에 전이차를 유지하는 그 전이차의 크기에 해당하는 기전력이 있는 거고요. 이 전지 내부에서도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 내부 저항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지에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러면 이제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한 바퀴 삥 도니까 다시 음극으로 들어와서 양극으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부 저항에 전류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것만큼 또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양극의 단자 사이의 전압이랑 기전력이 똑같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지에 대해서는 요 단자 전압과 기전력과 내부 저항의 흐르는 전류에 따른 내부 저항의 전압 강화 요 세 가지 물리량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요 회로로 표시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요렇게 이제 기전력이 있고요. 기전력이 양극, 음극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저항이 있고 이렇게 점선까지가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싱 포장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 B점이 그럼 양극이 되니까 혼돈하지 않게 이게 양극 쪽에다가 튀어나오게 해서 건전지 모양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지가 회로에 전류를 공급해서 현재 I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전류 I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럴 때 요 전지의 단자 전압의 정의는 항상 양수로 정의하면서 절대값으로 정의하면서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사이의 전이차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까지 전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나갈 때 기전력만큼 전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위가 이제 플러스 입실론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런데 전류가 내부 저항을 지나면 내부 저항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저항, 그 일반적인 도체의 저항이랑은 약간 성질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건 저항이라고 하면 모든 저항에서는 전압이 떨어집니다.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IR만큼 떨어지죠. 이번에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압 변화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변화량이. 그래서 기전력에서 플러스로 증가했다가 내부 저항에서 마이너스로 줄어들면서 이제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전이차가 이렇게 단자 전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갖는 의미가 이제 자, 요 식에서 요 기전력이라는 것 있죠. 기전력 우리가 1.5V 건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1.5V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전력입니다. 기전력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다 쓴 건전지가 되죠. 전지를 다 쓰게 되죠. 그러면은 그 과정이 뭐냐면 전지를 사용할수록 내부 저항이 더 커집니다. 내부 저항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점 커집니다. 그럼 저항이 커지면 전지 내부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지니까 전류가 조금만 흘러도 기전력이 다 소비돼 버리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더 이상 전압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승 건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1.5V, 기전력은 변화가 없고 일정하다, 화학적인 성질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내부 저항이 증가하면서 단자 전압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전류가 이제 양극에서 나갈 때 그 방향을 전류를 양의 방향이다, 양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류가 양수일 때는 단자 전압이 기전력에서 IR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단자 전압이 작을 때, 그러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그 전지의 양극에서 전류가 나갈 때 그때는 회로에 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류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양극으로 전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단자 전압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전력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뭐냐면 이제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런 가역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그 회로에 연결하면 안 되지만은 충전 가능한 충전지 있죠. 충전지 같은 경우는 전류가 거꾸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 내부 저항이 줄어들어서 단자 전압이 그 복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충전하는 거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다시 화학 에너지로 이제 바꿔서 저장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이 있고 소비가 있게 되는 거고 전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극에서 전류가 나간다 공급, 양극으로 전류를 받는다 소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건전지를 회로에서 떼버리면 전류가 0이면 그러니까 회로에서 뗀 겁니다. 그러면 단자 전압은 기전력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은 다쓴 건전지든 아니든 기전력은 그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단자 전압은 회로에 연결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다쓴 건전지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전류를 공급하려고 집어넣는데 얘가 매우 커가지고 IR이 전류가 아무리 작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IR이 바로 기전력을 상쇄시켜 버려서 이 단자 전압이 0이 돼 버리는, 그러니까 회로에 들어가면 단자 전압이 0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다쓴 전지가 됩니다. 다쓴 전지. 근데 다쓴 전지일지라도 회로에서 떼내면 그러면 전류가 0이죠. 그때는 이제 단자 전압이 기전력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5V를 회복하는 것 같은데 쓰려고 집어넣으면 무조건 0으로 떨어지니까 못 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하고 기전력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